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인사 맞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와, 또 그 어느 때보다 이 야외 무대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박성훈 배우님부터 부산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문대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파남번 동재 연출 박광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 작가님은 이번 조커나 나무도의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 한상을 작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배우님이랑 이준혁 배우님은 개막식에서 굉장히 나란히 또 입장을 하시고 그 이후로 부산에서도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올해 부산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부산이 약간 제2의 고향 같기도 하고, 네, 체력을 많이 내려와서 센트장도 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려오면 즐거운 느낌, 반가운 느낌,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조커랑 아픈 동재가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인데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참 열심히 잘 만들었구나 이런 또 뿌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또 역시 이준혁 배우의 그 인기를 또 실감하고 본인의 인기는 실감하죠?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희가 이제 비밀의 숲 1, 2 이후에 이제 그 스피노프로 동재가 나왔잖아요. 비밀의 숲 그 애청자분들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한테 응원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동안 되게 감사하고 저도 이 작품을 참여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 배우님은 어떤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네, 일단 경제로 여기 오게 된 것도 굉장히 어린절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여기 와서 많은 선배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감독님도 뵙게 되고 프로사 기우신 이런 사진도 찍게 되고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딱 미드나잇 편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OST를 키고 아침을 맞이했거든요. 막 너무 신기한 그런 느낌, 팬심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화양연화를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시겠네요. 네, 그게 지금 되게 재밌고 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수연 작가님에 대해서 팬심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매일의 가정적인 작가님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게 공식 서사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유독 이 작품 조커나 나무 문제를 함께 또 부산을 또 찾기도 했고 되게 적극적으로 또 이 행사들을 함께 하고 계신데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작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함께 또 부산 찾으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드라마로 부산을 오게 된다고 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서 좀 처음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다 처음이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기분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광호 감독님, 부산영화제에서 사실 이미 배우분들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온스크린 이런 섹션을 통해가지고 극장에서 이 작품이 상영이 되기도 하고 막내가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모든 경험들이 감독님들도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알게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GV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웠고요.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조커나무 국제를 처음 공개하고 오픈하는 자리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한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카피 공부기도 한데 이런 기분이구나 주인공이 된다는 걸 동재팀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기분이면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런 느낌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서 부산 영화제를 집에 즐겨오셨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배우님은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비수 시리즈를 좀 즐겨보셨던 그런 팬이셨나요? 아니요. 캐스팅된 이후로는 책경을 보시게 됐나요? 아니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리메이크 작품이 들어오잖아요. 그 작품감. 그래서 그 전작들도 좀 따라할까봐 솔직히 궁금해하면은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얽매일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근데 이제 공재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스피로프가 나올 줄도 몰랐고. 네. 저도 이제 1, 2부를 보기 전에 박원호 감독이 정말 좋아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냥 공재예요. 이준혁이 아니고 그냥 공재더라고요.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저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현장에서 너무 좋았었고 우리 또 유진가대님께서 그를 워낙 크리에이터로 해주셨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우죠. 네. 그랬던 작품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수배 여러분들 비수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비수배 어떤 세팅이라든지 분위기들도 고스란히 또 가지고 오면서도 또 이제 아주 지금까지 그 전작들하고도 완전 다른 방식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연 작가님, 이게 사실 비밀의 숲 시리즈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고 원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뭐 황신홍이나 뭐 한현진 말할 것도 없고 뭐 영훈수나 뭐 이창준 혹은 뭐 정말 최민까지는 티컬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비수의 스피노프를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자 하다가 그 중에 동재가 선택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동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꼭 뭐든지 이야기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건지 시작점이 궁금해요. 시작점은 사실은 동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단발성 혹은 일회성으로 끝내기 좀 아깝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제작사에서 먼저 해주셨고요. 그 중에 누굴 할까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동재였는데 제 경우에는 동재로 스피노프를 만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대신 동재를 통해서 동재답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동재라는 캐릭터한테 맡겨지면 사실은 다른 얘기가 동재만이 풀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쓸 때 동재라는 캐릭터가 쉬운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좋은 일을 해도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캐릭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뭐든지 동재스럽게 풀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쓸 때 이게 가장 관건이었던 걸 충정으로 많이 보고 배우님하고 또 동재가 이때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가장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비수 원투를 쓸 때도 이미 동재에 대한 어떤 뭐랄까 현행이랄까 사랑이랄까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시작이 되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처음에 저 혼자 쓸 때는 동재랑 캐릭터는 사실은 소모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앞날을 조금씩 강해하는 굉장한 빌런이 아니면서 얄미운 캐릭터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배우님하고 첫 미팅을 하면서 동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도 내가 쓴 캐릭터지만 동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준혁 배우님과 함께 동재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네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제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이신 이준혁 배우님은 물론 본인이 그 앞선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지만 나를 가지고 스피노프를 이라는 제안을 혹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계획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하게 네. 원래 절대 안 한다고 했었어요. 진짜요? 원래 안 한다고 했었고 사실 기수 2 때도 재단한테 동제는 꼭 죽여달라고 했었고 이게 근데 그냥 막뭐 동제가 막 너무 싫다 이런 거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막 뭘 볼 때 새로운 걸 워낙 좋아해서 또 하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게 작가님 글을 보고 나서는 방향성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제가 해왔던 그거 말고 또 다른 새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너무 동제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철이라고 정한철 감독님, 저희 촬영 감독님도 워낙 동제 팬이라고 이거 이름 꼭 말해달라고. 선생님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동제를 좋아하나? 다들 동제처럼 살고 있나? 뭔가 와닿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접근하게 됐고 특히 이제 제 친구가 은행용 다니는 친구인데 시즌2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직장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좋아해 주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무기를 얻게 됐어요. 사실 뭐 황신홍 같은 캐릭터 아주 극화되어 있는 조금은 또 그냥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금 우리가 바로 옆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동제는 정말 있을 법한 약간의 우리가 조금만 나무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은행을 다니시는 친구분이든 아니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성우 배우님, 사실 바로 앞에 선한 역할이 있을 때 악역을 연기를 하는 것과 말하자면 나의 상대 역도 그리 착하지 않은데 거기서 함께 더욱더 플러스한 악역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성함이 그렇게 맞은 편 쪽으로 있어야 제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네. 얘는 성하지만 조금 제목조차 좋거나 나쁘거든요. 네. 얘가 저를 신두를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제가 어떻게 당해야 되나. 처참하게 당할까? 아니면 덜 당할까? 아니면 맞설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저희는 팀플레이니까 동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너무 내려가지 말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정도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악하게만 했었는데 지금은 눌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 2부까지밖에 못 보셨지만 뒤에 나오면 또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되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작가님이 좀 어렵게 써주셔가지고 어렵게 쓰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어렵게 쓰셨어요? 자기 멋대로 쓰셨는지 그래서 그 진짜 나가느라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 요새 이렇게 좀 꿈틀? 지렁이로 밟은 꿈틀 할 수 있잖아요. 꿈틀 정도로 아무튼 현장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는 깨쳐나가면서 대화하면서 감독님하고 다 배우들 아까 얘기했던 정하철 얘기했던 이런 정하철 철단이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의 제목을 듣고 뭔가 비밀숲의 스코프라면 그 비슷한 어떤 제목의 결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좋거나 나쁜 문제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조합의 제목을 듣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좋거나는 사실 좋거나 뭐 싫거나 하는 그 호불호에 대한 개념
것 같고 나쁘는 선악에 대한 개념인 것 같은데 왜 좋거나 싫은 동제가 아니고 착하거나 나쁜 동제가 아니라 좋거나 나쁜 동제가 되어야 했었는지 감독님과 작가님께 이 제목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동재란 인물은 그야말로 선악을 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좋거나 나쁘니 동재 좋으면 나쁜 면이라고 저도 쓰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본을 써나가면서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얘기는 동재가 좋은 시절 그리고 나쁜 시절을 다 겪는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가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이 얘기에서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동재는 굉장한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맛보기도 하고 이런 기분이구나 주인공이 된다는 건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동재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다가 확 발목을 잡혀서 굉장한 추락을 맛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추락 역시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불운에 빠지거나 남의 모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재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거나 나쁜 동재는 확 발버둥 쳐서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곳을 갔다가 또 살아온 본인의 과거 때문에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면서 동재가 조금씩 옛날의 과거를 깨닫고 속죄나 구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중에는 맨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제목을 이렇게 확 지어버리면 정말로 좋으면 나쁜 거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이 내용에 정말 잘 맞는 제목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업자득, 좋은 것도 자업자득, 나쁜 것도 자업자득하는 이 동재라는 캐릭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보시게 된다면 웃음과 동시에 공감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른 작품을 통해서 앞서 두 작품에서 이미 이준 배우님은 이 동재 캐릭터를 연기했고 좋거나 나쁘거나 나쁜 동재까지 이렇게 세 작품을 통해서 한 캐릭터를 계속 연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꽤 긴 시간이 된단 말이죠. 이 인물을 누구보다 이준혁 배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이거는 그냥 완전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클리셰의 전복인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고 싶었고 처음에 이제 동재를 처음 봤을 때 보통 그 시기에 저한테 온 작품들의 그런 동재 같은 악역들이나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좀 비난할 수 없게끔 끝나는 게 저는 좀 그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동재는 그렇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약간 뭔가 조롱할 수 있는 사실 극화된 눈물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던 좋은 영화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새롭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동재가 좋았고 그 다음에 시즌2로 가니까 작가님이 써준 피자 작가님의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웃겨요. 그런 게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도 좀 유머 한 번이 많이 들리고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시즌2 들어가면서는 사실 왜 그 죽여달라고 했었냐면 처음에 그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게 나오면은 좀 저한테는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끝났는데 이미 완결지은 것 같은. 네, 덜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시즌2 들어오면서 비스트의 전반적인 거리 약간 생활형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동재의 또 다른 원래의 전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스피노프를 할 때도 어쨌든 새로운 장르 이런 게 있으면 재밌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피노프가 좀 제 내면에서 새롭게 느껴져서 그래서 조금 재밌게 느껴진달까? 하나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다른 작품이기도 하지만 매번 다른 느낌을 좀 주었던 경험이셨던 셈이네요.
근데 저는 세계가 다른 장르의 연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사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장르랄까? 뭔가 다른 결을 좀 가지는 방식으로 이 같은 세계가 표현이 되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광환 감독님. 사실 이 시작은 인사 발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또 부작이 안 되는 동작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동화보다 미생 시리즈가기도 하고, 기존 시리즈의 뭐 수사물로서의 뭐 긴장 같은 것들도 여전히 있기도 하지만, 코미디, 약간의 또 블랙 코미디적인 호흡도 있기도 하고, 사실적인 생활감 같은 것도 충분히 있고, 이게 사실 말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는 게 가장 큰 과제이자 도전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한번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준혁 배우랑 이준혁 작가님이랑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선 이준혁 배우가 항상 동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심히 사는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진짜 동재가 또 열심히 사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촬영할 때도 제일 조금 조심했던 부분은 코미디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이걸 웃기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동재가 처한 상황, 동재가 처한 사건 속에서 동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또 쥐구인 때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진짜 살기 위해서 하는 말들, 거기서 나오는 코미디적 밸런스랑 그다음에 워낙 또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저희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사건들 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문제의 관점에서 보시다 보면 더 좀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춘다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철저하게 동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첫 캐릭터이면 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가님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아주 귀한 캐릭터를 빨리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 좀 죽여주세요 해도 계속 살아나고, 죽여주세요 해도 계속 살아나는 이 동제판 서바이벌 게임이 지난 비밀의 숲과 이번 동제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로서 말하는 이 동제라는 이 세상에서 혹은 비밀의 숲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모가 태어나서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고, 저런 미모를 네.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드라마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정 생존자에서 오영서를 나왔을 때 하얀 제복 입으신 사진을 봤거든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캐릭터적인 면에서는 워낙 활력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도 여러 역할을 하시면서 못 죽이지 않았나. 한마디로 매우 다양한 면을 갖추고 있는 캐릭터라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많은 작품에서 항상 좋거나 나쁜 성우로서 활약해 주셨었던 박성우 배우님, 이번에는 더 나쁘거나 더 나쁜 하시게 됐는데요. 이홍건설이라는 건설 회사죠. 그래서 거기 대표인 남완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이 동제의 악한 부분의 비곳을 더 채워서 더 악하게 만들어주고 완성시켜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단순한 빌런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남완성이라는 이 이름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하셨나요? 일단 대본이 왔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이름이. 영화 이름이 완성남이잖아요. 괜찮았어? 네, 더 캐릭터 이름을 받았을 때 더 완성이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비일비재하지 않고 법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자기만의 나는 무조건 완성돼야 돼.
그런 캐릭터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끼어있었고 아, 네, 그게 이제 저의 최대 위기 포인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을 제 밑에 두려고 계속 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되게 뭐랄까 좀 똘끼 많았던 캐릭터였는데 되게 착하다가 갑자기 막 1, 2부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되게 왕치로 막 하잖아. 갑자기 이상하고 근데 그것도 뭐 대본에 대사는 다 있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건 없었어.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의논하고 토론하고서 이제 완성됐네요. 예, 완성남인데 그래서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울 때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 동재하면서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준영이가 이준영 배우가 잘 받아줘서 그것도 되게 솔직히 많이 얘가 현실에서 많이 쫄거든요. 근데 카메라 돌아갈 때는 안 쫄더라고요. 되게 희한했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왜? 그랬더니 그 전에 뭘 많이 했대요. 범죄도 시스템도 하고 오해서 형들 다 했더니 이제 좀 애석이 생겨서 형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이런 작품을 또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좋게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작가님이 굉장히 다들 그런 말씀하셨지만 동재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남한테도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 나쁜 면으로나 좋은 면으로나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쫀쫀하게 열심히 꽉꽉 채워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아기들이 둘이 부딪혔을 때 보여준 어떤 시너지가 이번 작품에서 나왔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 작가님, 뭔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으신 완성남이 박성우 배우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다시 작품으로 탄생돼서 보셨을 때의 이 박성우 배우의 연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남한성 캐릭터를 쓸 때요 굉장히 유연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융통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는 막 울다가 갑자기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박근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역도 되고 반면에 엄청 순진한 사람도 되고 또 완전한 엘리트 역할도 되는데 정말 바닥 인생을 산 연기도 되시고 또 아주 멋있고 잘생긴 사람 역할도 되고 심지어 안 생긴 사람 역할도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 갑자기 울다 오고 미친놈처럼 자기 감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만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맨 처음에 배우 미팅을 할 때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사를 쓰면서 박 배우님으로 이 캐스팅이 된 다음에는 대사를 쓸 때 굉장히 이런 대사 써도 돼. 그렇게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대사, 자기 감정을 다 드러냈다가 화난 건가, 웃긴 건가, 기분이 좋은 건가, 서러운 건가 왔다 갔다 하는 대사 다 써도 돼 라고 해서 그 면을 믿고 썼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돼라고 해놓고 대본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죠? 다 해서 어떠셨나 봐요. 처음에 첫 미팅할 때 이수영 작가님이 내 눈을 못 봤어. 무섭다고. 자기가 캐스팅해놓고 배우들을 안 보는 게 많이 됩니까? 무섭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누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저를 안 무서워. 왜 웃어 임마. 누나가 돼가지고 이제 안 무서워하고 다 이렇게 패밀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계셔서 조금 무서워 보이시죠?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저 내면은 아주 순한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겨우 2회, 총 10회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저는 2회 정도만 봤었는데도 2회 사이에 빵빵 터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웃는 가장 재밌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혹은 아니면 어떤 이 장면 찍을 때 가장 재밌었다거나 그런 장면 살짝 저희에게 프리뷰로 얘기해 주시다면 뭔가 있을까요? 감독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대본 봤을 때도 그렇고 제일 이거 동재 아이덴티티가 사는 말은 살려고 한 말입니다 했었을 때 동재가 이제 겪은 상황 안에서 정말 살려고 한 말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김상호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동재랑 같이 할 때 그 시대 진짜 많이 추웠는데 그러니까 이주혁 배우의 집중력도 그렇고 몰입도감도 너무 좋았는데 그걸 또 받아주시는 김상호 선배님 보고 아 진짜 몰입감이랑 집중력이 좋으시구나를 느껴서 더 신이 풍성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대사는 작가님이 써주신 거긴 하지만 저희 포스터에도 나오는 이런 기분이나 주인공이 됐다는 것 드디어 동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작가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이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1, 2회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김상호 배우님한테 협박을 당하고 그때 동재가 치는 대사들이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시체를 두고나 갖고 있는 13살 범이 앞에서 죽이겠다고 낯을 들고 있고 여기를 도대체 동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가 몸싸움을 벌여서 이겨나가는 스타일도 아닌데 오로지 이구를 털어서 여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래 무연고 처리를 해주자 그걸 떠올린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를 무연고를 처리를 해주겠다고 범인을 꼬시는 이 장면을 동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어떤 대사를 쓸 것인가 거기를 쓰면서 가장 재밌게 신나했었고요. 그 뒤로는 아까 말씀해드린 것과 비슷하게 남사장의 좀 가증을 떠오는 그런 대사 근데 이 남사장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약한 척을 하기도 하고 정의로운 척을 하는 그런 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쓸 때 이분이 어떻게 연기를 하실까라고 하면서 그 가증스러운 대사 쓸 때도 참 재미있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혁 배우님 어떠세요? 네, 저도 1, 2부 안에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제일 당연하겠지만 준비를 많이 한 장면은 그 김상원 선배님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실지 몰랐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가 동재 정말 필살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캐릭터의 마블 같은 데 나오는 능력 있잖아요. 굉장히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는 박성호 선배님하고 그 일식 쓰면서 했던 대사들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거 몰라요라든지 동재의 변화와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동재가 원래는 서포터 캐릭터라서 누가 동재한테 어떤 액션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시곡 같은 경우는 뭘 해도 되는지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박성호 선배님이 남한성 캐릭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때 되게 확 트였어요. 아 다른 길을 간 동재구나. 이런 게 주인공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잖아요. 심호흡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사진을 해줬을 때. 근데 동재가 확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이제 요즘 아치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리액션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장면 다시 보고 싶네요. 네. 박성호 배우님 본인 장면도 괜찮고 다른 분이 나온 장면도 괜찮고 저는 솔직히 이 스피노프라는 작품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그런 나쁜 동재가 스피노프로 나왔을 때 그 동재라는 캐릭터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했어요. 외국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나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재가 선배님이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는 더 갈 수 있겠네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안 받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 좋아야 되는데 제가 엄청 나쁘게 간다. 얘도 엄청 나쁘게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 내가 나하고 돌아가줄 거야. 그거를 그때 이제 각성을 하고 선배님이 이렇게 오시면 저는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이것 봐라. 나도 잘 안 빠져야 되잖아. 그래서 소문이 안 빠지려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매력보다 이 캐릭터의 활용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혼자로서 그냥 픽스된 캐릭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계속 호흡하면서 점점 확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동재를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또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비밀의 숲 팬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이번 작품 조카하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 세계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작품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은 제목에도 주인공 이름이 들어가 있듯이 진짜 동재 관점과 동재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을 바라봐 주시면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재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들 마음속에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그로 인해서 더 이제 성공에 목매다가 어떨 때는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추후에 보게 될 부분들은 동재의 관점에 따라가서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실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재의 시각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은 저는 10분까지 다 모니터를 쓰면서 불구하고 여기 내려와서 큰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이런 재미도 있었구나를 다시 느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연기들이 정말 살벌하셨어요. 저희가 정말 연기 잘하시는 배우님들하고 작업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여서 그 면을 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감독님께서 어떻게 담아주셨는지 정말 좋은 연기를 감당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있었는데 여러분 살벌한 연기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님.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기 쉽지 않은 동재가 이제 대신 욕망에 드리고 대신 수치스러워 드리고 수치스러워드리고 대신 떠들어드리고 마음껏 동재를 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아마 제일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동재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하기가 살면서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껏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재밌게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조롱하시고 마음껏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성근.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재라는 캐릭터는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장면이 다 나오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못 보는데 저희는 드라마니까 그게 다 나오는데 그게 너무 귀엽고 큐트하고 사랑스럽고 밖에서는 센 척하지만 한없이 약하고 아까 보셨죠? 편의점실에서 혼자 라면 먹다가 자기 기사 찾아보는 그러고서 이제 볼림장에 가가지고 또 손바닥이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부자범사인데 아프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동재라는 캐릭터는 미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준혁 배우를 지켜준 것처럼 저희 드라마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스피노프까지 나오고 보니까 동재가 포함된 이 동재의 세상과 이수의 세상과 그 안에 또 만들었던 또 많은 캐릭터들이 펼쳐지는 뭔가
어벤져스 같은 그런 기획도 언젠가 가능할까요? 김현민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날을 볼 수 있으면 참 어떻게 대답을 드리는지 저는 사실 기습이 필리핀이 나오고 스테이프가 나올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 싶었는데 그런 게 나오고 싶어서 보고 싶어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준현 배우는 있어요? 제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제 딸린 친구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너무 애들을 사실 신경 때 육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5개월째인데 또 다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누나 저는 단축이시고 뭐죠? 저 중나요? 살려는. 아 살려는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목하시로 말씀하셨어요. 살려드릴게요. 사실 얼마나 사랑받았었던 작품이었는지가 뭐 여러분들의 어떤 환호와 그리고 또 기대에서 좀 더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조가 나무는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정말 꽉 채워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감독님부터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티빙에서 1, 2에 오픈하니까 그때부터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흔치 않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제가 공개가 되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공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생각나고 저하고는 죽이네 살리네 했었는데요. 진짜 동생을 이렇게까지 오래 살려주신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계속 동생가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작년에도 부산영화제에 왔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도 또 보게 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고 동대라는 그 드라마 자체가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퀄리티가 되게 고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다 보시고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마음이 동했으면 하는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토요일인데도 귀한 시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테이블 정리가 되면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쪽으로 네,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분들을 모신 상태로 조금 앞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약간 줄. 네, 조금 좀 앞.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대 바라보시는 왼쪽부터 시선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주십시오. 네, 네, 더 앞으로요. 네. 네, 왼쪽부터 보시면서 손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하트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로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밑에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또 관객분들 중에서도 끝에 앉아서 열심히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또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을 향해서, 와, 오른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와, 저 끝에도 계시네요. 와, 저 위에 다리에도 펄쩍펄쩍 피면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을 등지고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트도, 네, 비디오도 또 끝나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니면 하트도 좋습니다. 네. 네, 카메라 봐주세요. 네.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 조그만한 분들 플래카드가 아주 가득 차네요. 네. 네, 앉아서 더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네, 영상 촬영이거든요. 네, 여러분. 자, 네, 네,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부산국제영화제 더욱더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조건한 아픈 동제의 모든 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